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 문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퀴즈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정적과 동적 할당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언어에는 컴파일 타임이라는 게 있고 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 타임이라는 건 결국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내가 코드를 잘못 작성했을 때 빨간 줄이 그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느낌표 뜨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느낌표 뜨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컴파일 타임이에요. 컴파일 타임. 그러니까 문법 체크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문법 체크뿐만 아니라 뭐도 하는 거예요? 얘가 메모리를 할당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뭐 사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컴파일이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하는 거는 문법 체크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런타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도 당연히 프로세스가 뭐예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된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데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시간이에요. 작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실행 중. 작동하는 시간. 작동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F5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뭐 입력을 하라 하면 뭘 입력하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잘못 입력한다거나 뭔가 하면 프로그램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런타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int 뭐 arr 뭐 이렇게 했는데 뭐 3이라 했어요. 이제 3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arr에 여러분들이 뭐 arr에 0번째에다가 뭐 이렇게 넣고 근데 4번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런타임 과정에 넘어진 게 아니라 얘는 컴파일 타임에 넘어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컴파일 타임에 넘어진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런타임 과정에 넘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int 포인터 해가지고 ar2 자 말록을 썼어요. 말록 사이즈 오프 해가지고 int 곱하기 뭐 얘가 사이즈만큼 받았어요. 3이라 할게 3. 자 3을 하면 이제 고객이 3, 2, 1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자 실행했을 때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래요. 입력받을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나는 딱 3개까지만 공간을 할당받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4를 입력해버리는 거야. 4. 그러면 이제 뭐예요? 4 입력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딱 튕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나죠? 이게 바로 런타임 과정에 나타나는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내가 이제 애초에 잘못 작성한다거나 이런 경우 아까 이제 arr 했는데 arr 뭐 4번째 뭐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런타임 컴파일 타임에 넘어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런타임 과정에 넘어진 거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넘어진 걸 컴파일 에러라고 하고, 그리고 런타임 과정에 이제 오류나는 걸 런타임 에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쓴 거랑 이거 배열이죠? 이건 그냥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 쉽게 말해서 정적 할당. 왜냐면 얘는 뭐예요? 사이즈를 int 4바이트 뭐 80, 그 다음에 뭐 88. 근데 얘는 상수 처리된다 했죠? 그냥 세면 80바이트만 세도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게 이제 정적 할당이고, 얘는 뭐다? 얘는 말록 메모리 얼로케이트 해가지고 동적 할당이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0번째 주소를 여기다가 반환을 해준 거고, 얘도 결국에 배열인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스택에서 받는 것과 그리고 얘는 힙에서 받는 그런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적 할당의 이제 장점은 뭐라 했죠? 메모리가 어떻다고요? 자동 할당이에요. 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딱 실행하면 얘가 이제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받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를 메모리 얼마 받을지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메모리 자동 반납된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제가 정적 할당 설명드렸을 때 이제 뭐 자동차로 따지면 오토 변속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으로. 여러분들도 운전을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면허 학원은 거의 대부분이 오토죠. 요새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 거의 사라졌다고 들었긴 하는데 뭐 그래도 수동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오토가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냥할 때도 뭐 RPG 게임을 하면 자동 사냥하는 게 편하잖아요. 요즘 모바일은 또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얘는 뭐 쉽게 생각하면 사용하기가 편한 거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자, 단점은 뭐다? 얘는 메모리의 크기가 언제 결정된다고요? 런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런타임 과정 때 결정되는 건 요 녀석을 말하는 거고, 얘는 컴파일 과정에 미리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런타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우리가 OS한테 메모리 달라고 해야 되는데 측정 불가능하면 메모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행 자체가 안 되죠. 오류나요.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메모리의 크기가 이렇게 런타임 과정에 결정되는 게 있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유연함이 없어요. 얘는 유연함이 없다. 왜냐면 내가 실행 도중에 뭔가 크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크기를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미리 정해야 돼. 미리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택장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정하기보다는 임의로 정한다. 임의로 정해야 한다. 이게 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장점이 뭘까요?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제 메모리를 뭐예요? 이제 메모리 이제 크기를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 과정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큼 받아올지를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큼 받아올지를, 그죠? 내가 얼마나 받아올지를 고민하고 또 그만큼 필요하면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입력을 해서 그거만큼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메모리의 크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의도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편한 거죠. 장점인 거죠. 자, 단점은 뭘까요? 자, 일단 제일 간단한 단점은 샵 인클루드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택 그러니까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걸 써줘야 된다. 이런 걸 뭐 써야 한다. 인클루드. 이걸 안 쓰면 오르나니까. 그리고 메모리도 수동으로 뭐예요? 반납해야 된다. 이거 반납해야 돼요. 그래요. 수동으로 할당도 있죠. 할당해야 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뭐예요? 수동으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이 뭐라 했죠? 풀이라고 말씀드렸죠. 풀이.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풀이 제대로 안 하면 메모리 누수 발생하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인트브 변수이고 값이 5일 때 요게 안 되는 이유. 자, 요게 왜 안 된다 했죠? 자, 이 인트 쉽게 생각해서 인트 사이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는 언제 결정돼요? 이 과정은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 과정에서 값이 결정된다. 값이라기보다는 사이즈의 값이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했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사이즈 5가 들어가겠지 라고 사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행돼봐야 하는 거예요. 실행이 돼야지만 사이즈에다가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요 녀석은 뭐예요? 얘는 측정돼야지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 운영체제한테 뭘 받아요? 메모리를 받아올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사이즈 값이 런타임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그죠. 쉽게 말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자, 동적 할당은 뭐예요? 자, 메모리를 어디서 받아요? 메모리를 TV에서 할당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록 이용한다. 말록 이용해서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메모리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자, 이게 이제 동적 할당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적 할당 그죠, 장점이래요. 이거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정적 할당은 뭐예요? 메모리를 흡이 아니라 스택에서 할당받는 방식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컴파일 타임, 미리 결정된 크기만 받을 수 있죠. 자, 정적 할당의 장점은 뭘까요? 아까 이제 하긴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편해요. 아주 편하죠. 이게 끝이에요. 정적 할당은. 얘는 단점은 수명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함이 없다.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택에서 뭐 메모리 할당 받아봤자 메인 함수 끝나면 알아서 메모리 자동 반납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철거될 집에다가 뭐 만들고 했는데 할당 받으니까 뭐 100이라도 나왔던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온 거지, 그런 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 자, 유연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동적 할당의 장점은 수명 조절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해제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한번 할당받게 되면 내가 다 썼습니다, 반납하기 전까지는 메모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든지 그 곳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유연함이 없죠. 얘는. 유연함이 없는 게 단점이죠. 유연함이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의 단점 뭐예요? 메모리를 때에 맞게 해제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게 이게 얼마큼 이게 잘못된 건지 큰 체감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C 개발자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나중에 뭔가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때제때 메모리를 해제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왜냐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소형 가전기기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Io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소형 컴퓨터에 이제 C 언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기기는 일단 메모리가 적어요. 근데 메모리가 적은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제때 해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계속 메모리 차지하고 있다가 과부하다가 툭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컴퓨터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도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컴퓨터에 갑자기 들어가는데 오류가 나서 갑자기 메모리를 제때 해제하지 않아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컴퓨터가 탁 다운됐어요. 그러면 냉동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소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 그 때에 따라 적절하게 맞게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